네, 이번에는 리더의 성공 노트 시간입니다. 역대 최악의 산불로 기록된 영남권 산불 현장에서는 이분들이 함께해서 그나마 다행이었죠. 바로 자원봉사자분들인데요. 그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고 국가나 지역사회의 위기 상황마다 난관을 이겨내는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소개 영상부터 보시고 관계자 모셔서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네, 영상에서 잠깐 보셨습니다만 이런 자원봉사자분들을 조직적으로 관리하고 우리 사회의 자원봉사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물심양면 노력하고 있는 분인데요. 사단법인 한국자원봉사문화의 윤영미 사무총장 모셨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한국자원봉사문화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인지 먼저 좀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단법인 한국자원봉사문화 윤영미입니다. 저희 한국자원봉사문화는 약 28년 정도 자원봉사 관련된 연구나 정책 제안, 또 교육과 컨설팅, 기업 사회공헌 등을 진행해온 민간 자원봉사 전문단체입니다. 일상에서 자원봉사의 가치를 확산하고 또 다양한 자원봉사의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 경력을 보니까 올해로 벌써 이 한국 자원봉사 문화가 28년째 됐다. 네, 꽤 오래됐는데요. 어떻게 만들게 됐고 또 그 시작은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네, 본래 저희 단체는 볼런티어 20이라는 단체로 시작했습니다. 네. 여기서 저희 창립자분에 대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네. 저희 창립자이신 이강현 회장님께서는 미국 브라운 대학에서 양리학 박사를 하시고 한국에 들어오셔서 대학 교수로 재직하셨습니다. 대학 교수분이셨군요. 네네네. 그런데 당시에 그 미국의 민주주의와 시민사회가 그리고 또 시민의식이 굉장히 성장된 데에는 그 기반에 자원봉사가 있다는 걸 일찍이 깨달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들어오셔서 볼런티어 20일이라는 단체를 만드셨고 그 이후에 10년간 무보수 사무총장으로 일해 오셨습니다. 잘 훈련된 시민 리더가 시민을 바꾸고 다시 시민이 세상을 또 바꾼다라는 그러한 슬로건 하에 자원봉사 관리자 육성에 주력하셨고요. 네. 당시에 한국의 자원봉사 센터라든가 기업사회공헌이 막 시작되고 있는 시점이었는데 현장의 자원봉사 전문 인력이 너무 부족했습니다. 네. 그래서 마치 그 율곡 이희 선생님의 10만 양병설처럼 10만 명의 자원봉사 관리자들을 양성했고 네. 그래서 자원봉사 사관학교라는 별칭까지 얻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최근에는 어떤 활동들을 주력하고 있는지 청년들을 위한 활동을 많이 하신다 뭐 이런 얘기도 좀 들은 것 같은데. 네네네. 네, 최근에는 우리 사회의 주도 세력으로 떠오른 MZ세대들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젠지 세대 같은 경우는 인스타라든가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서 나는 환경보호에 진심이야, 동물학대는 절대 안 돼와 같은 자기의 가치와 신념을 이렇게 아웃하는 미닝 아웃 트렌드가 있는데요. 이처럼 청년들이 환경이나 소비 등 다양한 사회 문제에 좀 더 관심 갖고 온라인으로 자원봉사 활동도 많이 참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활동들에 주목하고 있고요. 또 주는 것이 있으면 또 얻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기부행계 트렌드도 있습니다. 네. 최근에 카카오티 앱에서 택시처럼 가볍게 예약해서 참여하는 기부 셔틀 활동들이 굉장히 인기를 얻고 있는데요. 이 기부 셔틀은 말 그대로 기부 셔틀을 타고 떠나는 자원봉사 여행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현장에 가시면 유명 인플루언서 분들의 강의도 들을 수가 있는데요. 역사는 우리 큰별쌤이죠. 최태성 선생님께서 함께 해주셨고, 그 다음에 유기동물 쪽은 설치현 수의사님께서 함께 강연에 참여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오셔서 의미 있는 강연도 들으시면서 본인이 성장하는 경험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좋은 마음으로 좋은 행동을 했을 때 좋은 경험과 성장이 따라온다는 것을 우리 청년분들께서 많이 좀 느끼셨으면 네.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또 산불로 정말 큰 피해가 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사실 이 소방차 같은 경우는 현장에 투여돼서 용수를 쓰면 한 5분 정도면 소방차에 있는 물들이 다 떨어진다고 네, 네. 합니다. 네. 그래서 소방관들이 현장에서 굉장히 빠르게 소화전을 찾아야 되는 부분들이 네. 있는데 이 소화전들이 거의 20년, 30년 전에 만들어져서 낡고 네. 시인성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소화전들을 이렇게 예쁘게 도색을 해서 시인성을 높이고 그다음에 시민분들께서도 아마 이제 현장에서 보시면서 이 꼬마 소방관들을 보고 네. 소화전의 어떤 존재라든가 중요성들을 네. 좀 인식하실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종로구와 이제 서초구는 26% 정도 도색을 했고요. 네. 이렇게 좀 실질적인 어떤 소방 안전이라는 것과 같은 이제 사회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실질적인 현장 변화와 임팩트를 만드는 이런 사업들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둘이 따로 가지만 올 때는 손잡고 온다는 가족자원봉사 활동이라든가 회계, 법률, 마케팅과 같은 직업적인 전문성을 활용해서 비영리 조직의 어려움을 영리하게 해결하는 프로보노 자원봉사 활동들. 네. 그리고 또 최근에는 코로나 때문에 그 진로교육 격차가 상당히 좀 심해졌는데 도서상관 지역의 청소년들에게 CJ그룹과 같이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경영을 하고 있는 CEO라든가 이런 경영진분들 그리고 임직원분들께서 자원봉사 활동으로 이 현업 직업 멘토링을 또 해주시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다양한 자원봉사 활동들을 가급적이면 좀 의미 있게 기회를 만들어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고 다양한 이제 활동들을 하시고 특히 좀 네네네. 몰랐습니다. 그 소화전 같은 거를 도색을 네. 새로 하는 것이 우리 자원봉사분들이 하셨군요. 예, 맞습니다.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9,859명의 시인과 네. 시민과 994곳 기관 함께한다. 굉장히 방대한 규모인데 또 말씀을 들어보면 아주 조직적으로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많은 근데 분들을 이렇게 모집을 해서 한다면 어떻게 저 자원봉사분들을 모시는가요? 네, 모집을 네. 하는가요? 홍보를 통하는지 어떻게 또 그냥 찾아갈 수도 있는 건지. 좀 네, 궁금합니다. 네. 저희 직원분들 중에 그 클래식 한교 베스트 아니겠냐라는 네. 말씀을 하신 분도 계세요. 이 말인즉슨 저희의 오랜 업력이죠. 30년간 이어온 자원봉사의 전문성과 어떻게 보면 진정성을 보시고 기존에 네. 협업하셨거나 아니면 향후 협업을 하길 원하시는 분들이 먼저 알아서 좀 찾아와 주십니다. 네. 저희는 그저 감사할 따름인데요. 사실 저희와 함께하는 시민분들은 기업 임직원 자원봉사자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한국의 자원봉사 참여율이 네. 20%로 정체되거나 혹은 밑돌고 있는데 이 20% 중에 약 50%에 해당되는 분들이 자신이 소속된 직장이라든가 단체를 통해서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고 네. 계세요. 단체도. 네, 네. 그래서 네. 저희는 기업에 주목하기 시작을 했고요. 이 기업 안에 있는 시민이죠. 임직원분들의 자원봉사 참여를 지원하고 협력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런 기관들, 기업 같은 경우는 어떻게 네네. 어떤 식으로 해서 참여할 수 있는지요? 네네. 기업은 저희한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활동으로 참여해주고 계시고 네. 또 전국에 저희가 한 1천여 되는 자원봉사 그 협력 기관들이 계세요. 이분들은 활동의 현장으로 네. 함께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사회에는 교육이라든가 사회 환경 등 다양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비영리 조직들이 상당히 많고 네. 이 조직들을 사실 떠받드는 힘이 자원봉사의 힘입니다. 그래서 이분들과 함께 곳곳에서 다양한 자원봉사 프로그램들을 만들고 협력하고 있고요. 또 최근에는 기아와 함께 무보원 사업이라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네. 전국에 80여 개에 있는 비영리 단체 분들께서 소원을 보내주셨어요. 그 중에서 네. 이제 80개 정도를 선정해서 그 사연을 임직원의 자원봉사로 풀어가고 있습니다. 이 역시 저희한테는 활동의 현장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는 사회적 기업들이 이 자원봉사 키트를 굉장히 활발하게 개발하고 계세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키트들을 많이 참여할 수 있게끔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좀 새로운 또 자원봉사의 문화와 네. 생태계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말씀을 듣고 보시면 될 것 보니까 같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이 활동들 좀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제 이 좀 단체가 생긴 지가 28년 됐다고 그러셨지 네, 않습니까? 네, 네, 네. 그럼 28년 전과 지금 비교해 보면 좀 어떻게 달라진 게 많이 있겠죠? 네, 참 많이 달라졌습니다. 사실 제가 자원봉사계에서 일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네. 이야기가 좋은 일 하시네요. 입니다. 이 자원봉사를 좋은 일, 착한 일이라는 프레임에 약간 갇혀버리는 네. 그런 경향이 있는데요. 세계적인 경영학자 짐 콜린스는 그의 책 저서죠. 굿드 그레이트란 책에서
오히려 좋은 것은 위대한 것의 적이다라고 가장 첫 문장으로 기술하고 좋은 있습니다. 것은 위대한 것의 적이다. 네네네. 자원봉사가 좀 더 위대한 것으로 가려면 네. 이렇게 누군가를 도와주는 일, 시혜적인 일이라는 관점과 프레임을 좀 벗어나서 어떤 변화와 사회적 임팩트를 만들었는가 네. 이게 조금 더 집중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100명이 자원봉사 활동했다라고 한다면 네. 지금 100명이 100시간에 사회적으로 투자, 인풋했다라고 한다면 어떤 아웃풋과 아웃컴이 나왔나, 어떤 변화를 만들었나로 이제 관심이 이동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자원봉사가 또 유일하게 시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3시간짜리 봉사활동, 5시간짜리 봉사활동이라는 그런 시각과 관점이 있고요. 네. 또 시간 인증을 받다 보니까 시간을 받는 곳에서 하는 공식적인 자원봉사만이 자원봉사라는 인식을 좀 갖고 계세요. 그래요? 예, 근데 이제 코로나가 만들어 놓은 변화가 상당히 많은데, 이거 특정한 장소, 특정한 활동, 특정한 시간 내에 하는 활동에서 이제는 비대면으로 네. 일상에서 누구나 할 수 있는 활동으로 관점이 많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아무래도 이제 누가 누가 만들어 놓은 그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게 아니라 시민분들이 직접 봉사활동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고 실행하고 또 확산하는 역할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자무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라는 게 이제 자발성과 주도성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시민 스스로 이 봉사활동을 기획하고 확산하다 보니까 시민 스스로 성장하는 자원봉사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는 게 가장 큰 최근의 변화인 것 같습니다. 좋은 일이 단순히 좋은 일이 아니라 위대한 일을 해야 한다는 이런 말씀으로도 좀 들렸는데, 자, 그러다 보면 뭔가 좀 의도와 달리 오해를 받을 경우도 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일 있습니까? 네, 사실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가장 네. 많이 듣는 이야기가 봉사활동하는데 돈이 왜 드냐, 뭐 이제 이런 말씀도 가끔 하세요. 근데 자무사 활동이라는 게 이제 무보스성이라는 원칙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활동은 무보수로 진행되지만 사실 활동 자체가 무비용인 건 아니거든요. 네. 뭐 그렇죠. 김장 봉사 당연히 뭐 돈이 들어가죠. 그렇죠. 네, 네. 네. 김장 봉사 활동을 하다 보면 김장 재료비가 들어가고 네. 또 환경 봉사 활동을 하다 보면 나무 비용이 들어가죠. 그래서 이렇게 단체 활동 같은 경우 특히 또 전문 인력이 투여돼서 기획되고 운영되어야 되는데 아직 이런 부분들이 사회적으로 존중받거나 이해받지 못하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또 자원봉사의 이런 특성 때문에 후원인 모금이나 이런 것들이 또 이렇게 원활하지 않은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의 자원봉사 센터는 다 정부 지원을 받고 있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순수 기부금으로 운영되는 100% 기부금으로 운영되는 단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원봉사의 가치와 전문성 그리고 단체의 지속 가능성 이 사이에서 좀 어려움이 있고요. 예전에는 뭐 그랬을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배고픈 소크라테스의 시대는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자무의 가치를 쫓지만 그만한 보상과 대우를 해주지 않으면 직원분들이 유지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자무의 어떤 혁신과 아까 말씀드렸던 임팩트 같은 변화들을 만들어내려면 실질적으로 유능하고 실력이 있는 자무사 전문 인재들이 배출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재들에게 사회적으로 좀 투자되고 좀 많은 인풋들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좋은 일을 하는 분들이 사회적으로 좀 좋은 대우를 받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기억에 남는 일화가 좀 있을까요? 소개해 주실 만한? 네, 저는 기억에 남는 일화라기보다는 저는 자아봉사의 모든 현장에서 늘 기억에 남는 저만의 뿌듯함을 좀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아봉사자 한 분 한 분이 자아봉사의 가치를 조금 느끼시고 그다음에 변화되는 모습들 그리고 자아봉사 활동을 통해서 현장이 좀 변화되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마다 최고의 자긍심을 좀 느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 창립자이신 이강현 회장님께서 아시아 최초로 세계 자원봉사 협의회에서 회장을 역임을 2번 하셨어요. 이강현 회장님이십니다. 이강현 회장님. 예. 네, 그래서 당시에 그 유엔의 사무총장으로 반기문 총장님 계셨다면 이 시민사에게는 저는 이강현 회장님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이 함자를 너무 모르고 있었네요. 네, 이제는 조금 많이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또 이 회장님께서 늘 가치는 스스로 만드는 것이다라고 후배분들한테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 저 역시 그렇게 스스로 매 순간 어려운 순간에 또 혹시 뿌듯한 순간에도 이런 자원봉사 가치를 스스로 채워나가기 위한 노력들을 스스로 좀 해나갔던 것 같습니다. 국제협력센터를 만들었습니까? 해외까지 이렇게 무슨 발길을 넓히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요. 네. 그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들이 있는지요? 해외 쪽으로는?
그 해외의 자무사 단체들과 글로벌 자무사 포럼을 개최하기도 네. 하고요. 최근에는 글로벌 단위의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고 공동의 임팩트를 내기 위한 노력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국적 기업과의 사회공헌 같은 것도 많이 협업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도 세계로 뻗어나가는 다국적 기업들이 상당히 많으시잖아요. 네, 그래서 혹은 뭐 해외 사업장에서 해외 봉사활동을 하시는 것을 지원하거나 아니면 국내에서 해외로 또 해외에서 국내로 자무사에 관련된 노하우와 컨텐츠들을 전파하는 활동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K 볼런티어링이라고 네,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그 이제 처음에 서두에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 자원봉사 문화 이강현 회장님이 해외 사례를 보고 우리가 들어왔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네. 어쨌든 우리보다 더 선진국들이 더 앞서가는 분야인데 이 네, 네, 네. 우리가 좀 부럽다거나 꼭 좀 배웠으면 좋겠다. 뭐 이런 네. 게 있을까요? 해외 사례. 그 한국은 OECD 국가 중에 자살률이 1위, 그리고 네. 스트레스 지수가 1위이고 자원봉사 참여율은 21위입니다. 네. 하지만 미국이나 북유럽 같은 국가에서는 자원봉사 참여율이 30%에서 40% 정도를 웃돌기도 합니다. 이거는 자원봉사 문화가 일상의 문화가 되어 있다라는 것인데요. 네. 이런 부분은 좀 부럽고요. 그리고 코로나 시기에 그 우리나라는 즉각적으로 자원봉사 활동을 좀 축소한 반면에 미국 같은 경우는 기부금으로 오히려 선집행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비영리 조직이 갑작스러운 어려움을 겪는 것에 대해서 프로보노 자원봉사 활동으로 이런 어려움들을 함께 해결했던 이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미국에서 트럼프 정부가 들어오고 나서 정치하고 사실 상관이 없는데 자원봉사 단체들도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좀 한켠에 들리는 소식으로는 일반 재단이나 기업이 오히려 이런 시기 위기의 순간에 더 많은 기부금을 증액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해서 좀 저희한테 시사하는 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개인적으로 말이죠. 우리 윤영미 사무총장님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자원봉사 일에 이렇게 발벗고 나서게 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네네. 저는 사실 공익 광고를 만드는 게 꿈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5분 먼저 가려다 50분 먼저 간다라고 이렇게 하는 가슴에 착 달라붙는 스티커 메시지 같은 이런 메시지를 만들고 확산시켜서 조금이라도 사회적 인식을 조금 변화시키고 도움을 주는 것에 일조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삶이 한정돼 있고 제가 투자해야 될 시간과 열정, 에너지 같은 경우도 다 한정되어 있는데 이걸 어디에다 투자할지에 대해서 고민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0대까지는 사회를 향해서 손가락질할 수 있겠지만 저는 30대 이후부터는 이 사회적인 어려움들을 책임지는 진짜 어른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것이야말로 직접 참여 민주주의인 자원봉사 그 자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윤 사무총장님처럼 이렇게 이런 일을 하려고 하고 싶은 분들 많이 있을 텐데 어떻게 하면 할 수가 있을까요? 네, 저는 자원봉사 활동을 많이 일단 경험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자원봉사 관리자나 전문가가 되고 싶은 분들은 경험을 많이 쌓으시고 자원봉사 현장을 많이 돌아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모든 순간과 현장이 모두 출발점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하여튼 말씀 들어보면 굉장히 하여튼 좋은 분야고 이런 분야가 널리 우리한테 퍼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 거거든요. 우리 자원봉사계 어떤 게 좀 더 필요할까요? 앞으로 좀 더 개선되고 발전되려면. 네네. 우리나라 자원봉사 여전히 복지 영역에 편향되어 있습니다. 50% 이상의 활동이 복지 영역으로 집중되어 있고요. 이 50%의 규모에 해당되는 자원봉사가 환경, 교육, 그 밖에 다른 영역의 규모만큼 성장한다고 하면 이 규모가 각자 성장해서 자원봉사의 문화 파이 자체가 커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들을 조금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자원봉사 문화를 위한 모금이 조금 강화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집을 100채를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10채를 짓더라도 100명의 이 경험에 대한 투자를 할 수 있어야 되는 사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이 사람에 조금 더 집중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우리 앵커님께서는 최근에 자원봉사에 참여한 경험이 좀 있으실까요? 한참 좀 멉니다. 아, 그러신가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네네. 그래서 2분 중에 1분 정도가 이렇게 그럼요, 저 참여하고 있습니다라고 말씀해 주신다고 하면 아마 저는 이 일을 더 이상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이게 정말 성공 아닐까라는 생각을 알겠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잘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오늘 한국자원봉사문화 윤영미 사무총장 모시고 말씀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